네, 그러면 이제부터 난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디베이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팀부터 2반을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이번자 곽은입니다. 저희 팀은 난민인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에 반대하면서 난민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난민은 전쟁이나 재난자를 당하여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주제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난민이 되고 입국하면서 난민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상 측은 규제를 완화해 난민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측은 철저히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이러한 배경으로 세 가지 이유와 근거를 들어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난민국 규제를 완화하여 대한민국에 난민이 되고 들어온다면 범죄로 인한 자국민의 피해를 보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2015년 8월 전부터 중동에서 유럽으로 대규모 난민이 이동하였는데 이때부터 유럽에는 범죄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사하루시로 이는 2005년 시작되었으며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불특정 다수에 의한 성폭행을 뜻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2016년에 일어난 독일의 핀란드 지상 폭행 사건으로 당시 새해 맞이 행사로 핀란드 중앙역 주변에서 중동계 북아프리카 무슬림 남성 청년이 목소리를 들어 정부를 폭행하고 절도행각을 벌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가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피해는 언제든 어느 국가에서는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둘째, 다른 이유로 입국하는 가짜 난민이 존재합니다. 난민법을 악용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가짜 난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예멘인들의 기도 무사증이 있고 국전 난민 신청 사건이 하나의 예입니다. 그 사건의 여파로 시작한 청와대 난민법 폐지 청원이 무려 한 달 만에 71만 명을 넘겨 그 당시 청와대 청원을 시작한 이래 최다 시청 뉴스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난민 신청자들 중 30~40%가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불법 체류자들로서 한쪽으로나마 합법적인 체류자들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난민 신청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실코 외국인 정책 본부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난민 신청자는 국내 체류율이 87%입니다. 50%도 아니고 무려 87%입니다. 2014년 난민법 시행 이후 7년 동안 난민 신청자 45,354명 중 완전 출국한 수는 5,914명뿐이고 나머지 39,440명은 현재 국내 체류 중입니다. 셋째, 비용 부담이 큽니다. 난민이 통하게 되면서 난민을 위한 정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 이후로 난민에 대해 정부선의 복지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건강보험과 세금으로 외국인 난민자 목숨을 의료비를 지원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들린 글에는 13,363명의 찬성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2019년 기준 독일 정부가 난민과 관련해서 230억 유로를 지출했고 이는 전년도보다 20억 8천 유로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시리아 난민에게 묻지마 난민 수용 정책을 적용하던 독일은 엄청난 비용 부담으로 폐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팀은 첫째,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 둘째, 다른 이유로 입국하는 가짜 난민이 존재한다는 점, 셋째,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저희는 이번 주제인 난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찬성 측 2반을 맡은 김학영입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난민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민법 제2호 조항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로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입니다. 저희 측은 우리나라의 난민 입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제에 찬성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첫째, 인도적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유엔 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멸시하던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고통받는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어 그를 도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난민에 대한 종교적, 문화적 색안경을 벗고 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난민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동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제정국이라는 타이틀만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높은 진입 장벽으로 난민의 손을 잡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사전 심사 제도를 통해 난민 신청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난민법 제6조에 따르면 법무부는 출입 국항으로 도착한 외국인에 대해 7일 이내로 난민 인정 심사에 회부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불회부 결정이 되면 강제 송환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난민 심사 회부율은 2017년 10.6%, 2019년 약 10%로 매우 낮습니다. 이에 유엔 난민기구는 난민 인정 심사에서 다뤄줘야 할 상당수의 질문들이 사전 심사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법무부가 발표한 난민법 개정안을 보면 오히려 심사 대상을 출입국 관리소로 신청한 이들에게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사의 문턱은 높은데 충분한 조사 없이 결정을 내리고 난민 협약에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을 무시하는 사전 심사 제도는 우리나라가 난민에 대한 배척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셋째, 탈북자에 비해 난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것은 이중잣대입니다. 국제적으로 탈북자들은 난민으로 규정되며 다른 나라의 난민들과 같은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의 난민 정의를 따라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탈북자 입국에 대한 심사가 없으며 북한 이탈 주민, 즉 세터민으로 바로 인정하고 보호하지만 타국 난민이 입국했을 때는 1차적으로 출입 국항에서의 심사배부 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과율이 0.3%인 1년 내지 3년간의 난민 심사 과정을 밟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보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난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것은 난민에 대한 이중잣대이며 한 민족과 타국 난민을 구별하는 것은 일종의 차별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난민 입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제에 찬성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심사 제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오히려 더 높아져 들어오기가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는 가짜난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가짜난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높인 것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 심사 제도는 난민 심사 과정에서의 가짜 난민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난민 심사에 회부될 자격이 있는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것이므로 가짜 난민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측 교차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범죄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5년 기준 가장 높은 검거지수를 기록한 국적은 비이슬람권인 몽골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이 2, 3위를 기록하였으나 같은 이슬람권인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는 캐나다, 미국보다 낮은 범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와 범죄율 가능성을 연결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는 것을 예로 들으시면서 독일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독일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22만 명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신청자 수는 2015년에서 2018년 평균 2,500명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직접적으로 대입을 하면서 독일의 20억 800유로를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대입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측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난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 체류자들이 이를 악용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일을 악용하지 않도록 심사 기준을 세우고 규제 완화를 한다면 이 규제 완화에 찬성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처음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교와 범죄에 대해서 연관시켜서 말씀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세계 시민, 그러니까 한국 경제 무역 의존도는 국내 총생산 대비 68%에 이를 만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은 다른 나라의 자원과 노동과 부를 가져온 바탕 위에 서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75억 인류와 물자가 노동과 정보는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한 운명으로 얽혀 있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운명으로 얽혀 살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난민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데 그 겉절이 팀 소리에 자꾸 잡음이 들려서 불편한데. 네네, 선생님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단시간 내에 해결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은 지금 잡음이 방금 전에 대답해 줬었던 겉절이 팀, 그 대답해 줬었던 네네네네. 지금 여기서 잡음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 이게 네, 지금 그래서 아까 네네네. 그래서 방법은 이게 지금 해결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요, 그냥 그 이어폰 자체가 잡음이 있어요. 뺄까요, 이어폰을? 네, 빼고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빼보시겠어요?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목소리 들리나요? 네, 아주 잘 들리고요. 잡음 없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일단 전체 교차 질의는 아까 전에 한 10초 정도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요. 좀 시간이 애매해서 일단 교차 질의는 여기에서 종료를 하고 반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먼저 발언팀 반박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답변 타임 이동하겠습니다. 네, 겉절이 팀의 요청으로 작전 타임 1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네, 2분 사용하겠습니다. 2분. 네, 종료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반박자 최하은입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 상대팀 찬성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찬성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요약하자면 첫째, 인도적 차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둘째, 사전 심사 제도를 통해 난민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셋째, 탈북자에 대해 난민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팀은 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특께서는 첫 번째 논거로 인도적 차원에 대해서 주장하셨는데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거로 모든 문제를 인도적 문제로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도적 관점에 의해 난민을 수용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노숙자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도주의적 관점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종, 민족, 국가, 종교 따위의 차이를 초월하여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꾀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사상이나 태도를 뜻하기 때문에 난민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수용한다고 하면 노숙자 또한 우리나라에서 모두 수용을 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노숙자 수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약 12,000명 정도입니다. 이 말은 즉 우리나라의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꾀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국민 안녕과 복지 문제를 해결된 후에 난민 문제 해결이 옳은 수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찬성 측에서는 두 번째 논거로 사전 심사 제도를 통해 난민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전 심사 제도는 가짜 난민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찬성 측에서는 세 번째 논거로
탈북자에 대해 난민은 지금 심사를 거치고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탈북자는 우리나라 인류와 한민족이었기에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는 또 통일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는 저희가 탈북자를 좀 더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팀은 첫째 인도주의 차원 그리고 둘째 사전 심사 제도를 통해 난민을 받고 있다. 그리고 셋째 탈북민에 대해 난민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를 논거에 대해 첫 번째 노숙자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둘째 가짜 난민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셋째 탈북자는 한민족이었다라는 이유를 들어 위 주제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한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접전 때 안녕하세요. 저는 찬성 측 반박을 맡은 박채린입니다. 네, 먼저 반대 측의 매너 있는 토론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반대 측에서 주장하신 첫 번째 주장은 국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난민 입국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범죄의 여러 사례들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사건이라든지 제시해주신 근거들이 단편적인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난민들이 범죄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위협이 될 만큼 많은 범죄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슬람권 범죄를 많이 일으킨다고 하셨지만 2015년 기준 가장 높은 검거 지수를 기록한 국가는 비이슬람권인 몽골이었습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이 2, 3위를 기록했으나 같은 이슬람권인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는 캐나다, 미국보다 낮은 범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 주장에서는 가짜 난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이 난민 심사 기준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그 난민 심사 기준은 난민 협약에 근거하지만 그 절차나 과정을 좀 더 완화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난민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논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소위 가짜 난민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이 난민에게 씌인 오명입니다. 실제로 난민인 이들도 규제의 문제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통역과 면접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짜 난민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가짜 난민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논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주장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초기에는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UN 난민 협약의 가입국이고 이로써 우리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EU의 모의 실험 결과 난민에 의해 경제 성장률 증가 효과가 0.4%에서 0.8%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근거들로 저희 측은 난민 입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는 주제에 찬성합니다. 또한 저희 측이 제시한 주장 첫째 인도적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사전 심사 제도를 통해 난민 신청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또한 셋째 탈북자에 비해 난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것은 이중잣대입니다. 라는 주장으로 이 주제에 대해 찬성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찾아온 자료 중에서 독일이 묻지마 난민 수용을 이렇게 받아들였다가 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였다가 너무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한 해에 26조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비용 부담을 인해서 폐기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독일의 경우는 한 해에 22만 명의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애초에 신청자 수가 한 해에 2,500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네, 사례를 저희 측 질문 드리도록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 탈북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한민족이기 때문에 다르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셨지만 유엔에서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난민들과 동일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음소거 돼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탈북자가 저희는 이전에 한 민족이었고 저희가 지금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난민과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세 번째 유엔 난민 해결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현재? 지원받는 금액은 매년 다르게 책정됩니다. 저희 측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인도적 문제로 삼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숙자를 예로 들으셨는데 노숙자와 난민을 같은 사람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아까 탈북자가 얼마 정도 지원 받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대답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매년 지원금은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민을 들어오는 수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다르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측의 질문은 모든 문제를 인도적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노숙자와 난민을 같게 보셨는데 맞습니까? 같게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평등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예로 노숙자를 들었던 것입니다. 네, 하지만 난민은 정치적인 의견이나 국적국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국적국의 보호를 원치 아니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서로 들으셨던 노숙자들은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의 이유로서 노숙자가 된 것입니다. 이는 난민과 같다고 볼 수 없으며 노숙자를 예로 드신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심사 제도는 가짜 난민을 거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짜 난민을 난민 심사 사전 심사 과정에서 통역이 원활하지 않고 면접 시간이 부족해서 네, 종료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마지막 정리자 조유진입니다. 이번 디베이트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 저희 팀과 상대팀 모두 세 가지 이유와 근거를 들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먼저 상대팀에서는 난민 입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에 찬성하면서 첫째, 인도적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난민 인정 자체를 막고 있다. 셋째, 탈북자에 비해 난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중잣대이다를 가지고 주장하셨습니다. 반면에 저희 팀에서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반면에 저희 팀에서는 난민 입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에 반대하면서 첫째,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둘째, 다른 의도로 들어온 가짜 난민이 존재한다. 셋째, 비용부담이 크다는 근거를 가지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현재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잘 정착되어 있고 국민들의 불만도 없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인가요? 우리 주변만 둘러보아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굳이 다양한 위험과 변수를 감당하면서까지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우리 선택일까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받아들였던 난민들에게 오히려 나중에 우리가 책임지지 못할 상황으로 인해 더욱 그들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지는 않을까요? 무작정 난민들을 받아들이기 전에 한 번씩 꼭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화 요원, 별똥처럼 자동들이 길을 세운다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어려움에 처한 난민들을 받아들여 확실하고 정확하게 장착시켜주고 다방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나라가 괜히 어설프게 난민들을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드시 마지막 정리가 조율이었습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측 남은 시간 2분 다 쓰겠습니다. 예, 소피커 팀의 요청으로 작전 타임 2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성측 마지막 요약을 맡은 이준서입니다. 반대측 반박 잘 들었습니다. 끝까지 매너 있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자국민 보호와 비용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찬성 측에서 말씀하여 주신 반론에 의하면 모든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노숙자 등을 모두 우선으로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난민 신청자를 받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의 주제는 난민 입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이지 인도적 차원으로 대해야 하는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 사전 심사 제도에 대해서 가짜 난민을 막으려고 하는 제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전 심사 제도는 7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난민 심사에 준하는 기준으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2018년 이에 대해 간소화하라고 유엔 난민인권위원회에게 경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명백히 난민이 아닌 사람은 본국으로 강제 송환됨으로 유엔 난민협약의 기준에 따라 난민이 현재 살고 있는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중범죄를 저질러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위험을 초래한다고 한당하는 경우에만 이것이 강제 소환이 됩니다. 출입국항으로 들어오는 90%의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탈북자는 통일이라는 문제와 좀 더 수용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유엔에서 탈북자들은 난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난민들과 같은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디베이트 축제 주최 측에서도 탈북자를 난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는 많은 변수와 불안들이 내포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더라도 우리나라의 난민 수용 정책은 너무나도 폐쇄적입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입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은 난민들을 아무런 절차도 없이 수용하자는 것이 아닌 그들이 정착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조금 더 그 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마음을 열고 색안경을 벗고 난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난민들에게도 보호받고 소속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존중해야 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찬성 측 마지막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어떻게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약간 중간에 열띄어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일단 네,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네. 그 교차 질의 때 저희 측 네. 질문 순서가 맞지 않았나요? 교차 질의는 항상 먼저 발언팀이 하는 건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나중에 네, 맞아요. 먼저 발언팀이 네네. 먼저 교차 질의를 하고 나서 나중 발언팀이 답변을 하고 교차 질의를 하는 건데 만약에 답변을 하고 나서 빈틈이 있을 때 먼저 발언팀이 먼저 교차 질의를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일단 질의가 진행이 됐으면 그걸 끊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답변을 하고 나서 적어도 1초 이내로는 혹은 2초 이내로는 바로 질의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찬성 측이 계속 이어서 한 부분이 있어서 끊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 이쪽에 그 질의 의견이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바로 끊지 마시고요. 연속해서 질의하시는데 저희가 해도 될까요? 라고 먼저 동의를 얻고 하시면은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네. 네, 선생님 생각할 때는 네, 두 팀 다 잘 하셨습니다. 네, 우리 어떻게 같이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어떻게 사진을 찍으면 좋을까요? 자, 일단 다 떨어진 상태에서 자기 캠을 보면서 최대한 이쁘고 멋진 얼굴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혹시 그 학교끼리 모일 수 있어요? 학교끼리 혹시 그 같은 공간이면 조금 이렇게 얼굴을,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학생들은 왜 이렇게 예쁜지 다. 네, 같이 한번 찍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잘하셨습니다. 나중에 할 때는 V도 좀 크게 하세요. 이왕 할 거.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이걸로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점심 맛있게들 잘 드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